안녕하십니까. 오늘 9강 여러분 유인물 보셨지만 선녀와 나무꾼입니다. 여러분 문제 풀어보니까 어때요? 미분이라고 하는 것을 특히 1차 도함수, 2차 도함수, 물론 이 1, 2차 도함수가 사람의 마음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다.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아마 새롭게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풀어본 문제를 제가 다시 한번 내용을 좀 설명을 하면서 미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시문 다시 한번 보시지요. 제시문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두 사람 사이에 함수가 정의된 거죠. 제가 칠판에다 한번 그려보지요. 자, 여러분 여기 누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나무꾼이 있고요. 여기 이렇게 선녀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제시문에 보면 함수 있지요. 함수가 어떻게 돼 있나요? 나무꾼이 선녀에 대해서 갖고 있는 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녀가 나무꾼에 대해서 갖고 있는 함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변수를 제가 이렇게 t로 놓을게요. t가 의미하는 것은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단위는 1년, 2년, 3년을 하는 년으로 한번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시문 제시문에 보면 제시문 나의 네모 안에 어떤 성격을 규명한 게 있어요. 자, 제시문 나죠? 다시 보세요. 성격을 규명했는데 누구의 성격이냐면 나무꾼의 성격을 한번 보시죠. 나무꾼의 성격. 어떻게 돼 있나요? 자, 나무꾼이 갖고 있는 선녀에 대한 감정입니다. 선녀에 대한 감정이죠. 그러면 미분은 뭐가 되겠어요? 감정의 변화율입니다. 예를 들어서 점점 좋아하거나 또는 점점 싫어하거나 또는 도함수가 0이라는 얘기는 이제 무덤덤하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감정의 변화율은 뭐에 비례하냐면 선녀가 자기에 대해서 갖고 있는 감정에 비례해요. 그러니까 선녀가 반비례합니다. 선녀가 자기를 좋아하면은 좀 싫어하게 되는고요. 선녀가 자기를 싫어하면 나무꾼은 뭐예요? 점점 좋아지는 쪽으로 돼요. 그래서 비례를 하는데 이때 비례상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음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F'은 비례상수를 음수를 편하게 마이너스 1을 갖고 오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보죠. 이번에는 누구예요? 선녀의 성격입니다. 선녀의 성격은 이렇게 대변되죠. 선녀가 갖고 있는 감정의 변화율은 뭐뭐에 비례하냐면 나무꾼이 선녀에 대해서 갖고 있는 감정에 비례하는데 어떻게 비례해요? 좋아하면 자기도 점점 좋아하고 싫어하면 포기를 하는 거죠. 자기도 점점 싫어하는. 그럼 비례상수가 어떻게 되겠어요? 양수죠. 자, 그렇다면은 비례하는데 이 경우에 비례상수를 그러면 G'을 양수가 되겠죠. F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번 확인해 봐요. F가 양수죠. F가 양수라는 얘기는 나무꾼이 자기를 좋아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선녀는 점점 좋아하게 되죠. 그렇죠? 이건 어떻게 되나요? 선녀가 자기를 G가 플러스이면 전체가 마이너스 싫어하죠? 그럼 몸이 달아가지고 점점 좋아하게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양수가 되면서 점점 좋아하는. 이와 같은 이제 성격이 제시문에서 구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 경우에는 성격을 여러분들이 제시문 나를 읽으셨을 적에 상수가 음수가 온다든지 상수가 양수가 온다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1차 도함수와 감정의 변화율이죠. 1차 도함수. 그것을 가지고 두 사람 사이에 어떤 관계를 설정했는데 이게 이제 미분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 풀어보셨겠지만 여러분 학교에서는 미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래프가 있어서 변화율. 그렇죠? 변화율이 되겠죠. 그러나 이 경우에는 미분이 어떤 뜻이에요? 감정의 변화율이고 그 감정의 변화가 어떤 상황에서 영향을 받는지를 관계를 설정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논제일로 들어가서
교과서에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상황을 논제 1에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논제 보시죠. 자, 주어진 상황에서 이와 같은 것을 확인하여라 그랬어요. 주어진 상황이 무엇이었나요? 아까 보셨지만 나무꾼이 갖고 있는 감정의 변화율은 어떻게 됐었냐면 마이너스 G가 됐었죠. 그렇죠? 또 하나는 뭔가요? 선녀가 갖고 있는 감정의 변화율은 어떻게 됐었죠? 양수였었죠. 그래서 누구에 비례했냐면 비례상수를 1로 잡았던 겁니다. 이게 이제 19-1이죠. 그러면 이 관계식에서 자, 한 번 더 미분을 해보도록 하지요. 여기서 한 번 더 미분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계 도함수가 나오고 마이너스 G의 미분이 나오죠. 그렇죠? 그런데 G의 한 번 미분은 어떻게 돼요? F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마이너스는 원래 있었던 거이고 G의 미분에 누가 들어가요? F가 들어가죠. 그래서 F를 2번 미분하면 마이너스가 밖으로 튀어나오죠. 자, 이것을 확인했고요. 자, 이번에는 이 녀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은 어떻게 되나요? 한 번 미분하면 G를 2번 미분했죠. 그럼 여기를 한번 미분해야 되겠죠. 그러면 F 프라임이 나오죠. 그렇죠. 그럼 F 프라임은 또 어디서 갖고 와야 돼요? 주어진 식에서 갖고 와야 되겠죠. 자, 그럼 갖고 오세요. F 프라임은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G가 되죠. 자,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G를 2번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가 튀어나오죠. 그게 어딨나요? 이 녀석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래서 2번 미분하면 마이너스가 튀어나오고 2번 미분하면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는 그런 함수를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한번 가보죠. 자, 두 번째에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전형적으로 앞에서 뭘 확인했나요? 2번 미분하면은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는 그런 상황을 확인했죠. 자, 이런 것을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접근하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자, y라고 하는 것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a에다가 sin t 또는 그다음에 b 코사인 t 이렇게 주어졌을 적에 이거에 대한 1차 도함수, 2차 도함수를 구해가지고 이것을 만족하는지 한번 확인하여라. 이게 이제 교과서에서 접근하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를 그렇게 한번 내봤어요. 자, 여러분 나랑 같이 자, 1차 도함수 들어갑니다. 사인은 미분하면 코사인이죠. 자, 코사인을 미분하면은 음수가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b 사인 t. 물론 선생님은 지금 변수를 t를 쓰고 있지요. 그래서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변수를 x로 써도 되고 뭐 t로 써도 되고. 지금 우리가 변수를 t로 쓰는 이유는 뭐예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지요. 자, 한 번 더 미분합니다. 이계 도함수 들어갑니다. 코사인 미분하면 사인이죠. 단 조심해야 되겠죠. 음수가 나오고요.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이죠. 부호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제 됐습니다. 여러분 1차 도함수, 2계 도함수하고 여기 있죠. 원래 함수하고 비교 한번 해보시죠. 비교 한번 해보시면은 여기 음수 추가됐고요. 똑같은데 음수가 추가됐죠. 아하, 됐죠. 그러면은 따라서 우리는 뭘 얻은 거예요? 2번 미분한 것은 원래 함수에다가 음수를 처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한 것입니다. 자, 이제 확인을 했으면 우리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 상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 그 문제 풀어보셨지만 상수를 결정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조건을 줘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t = 0일 때 어떻게 될 것인가? t = 0이 뭐예요? 선녀하고 나무꾼이 맨 처음에 만난 그 순간이 뭐예요? t = 0이죠. 그 다음에 헤어진 순간 t는 예를 들어서 뭐 2분의 9파이 이렇게 잡아줬죠. 그 다음에 이건 연입니다. 2분의 9파이 년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면 이거 조건을 줬어요. 그러면 이제 헤어졌을 적에 두 사람 사이의 관계. 그러면 역시 그 경우에서도 이제 상수 A, B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문제 풀어보셔서 알겠지만 바로 상수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걸 아실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논제 1을 보시면 앞에서 알아봤습니다만 이
둘의 관계는 어떻게 됐었어요? 두 번 미분하면 음수가 나오고 G도 마찬가지죠. 나무꾼이 갖고 그러니까 선녀가 갖고 있는 감정함수입니다. 이 녀석은 이렇게 나가죠.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는 뭘 확인해 봤냐면은 이런 식으로 두 번 미분해서 음수가 나오는 형태는 어떤 식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이렇게 놓을 수 있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셨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A1, B1, A2, B2 상수를 결정하면 이제 함수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가 있겠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조건이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럼 조건을 한번 보시죠. 자, 이제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나 한번 보세요. 처음이죠, 이게. 이게 뭡니까? 이게 이 뜻이 뭐냐면 t equal 0이라는 뜻입니다. 됐지요? 그러니까 t equal 0이라는 얘기는 두 사람이 이제 맨 처음 만났을 때, 맨 처음에 어떻게 만났어요? 선녀는 뭐 하고 있었어요? 목욕하고 있었죠. 그렇죠? 나무꾼은 그 옷을 여기다가 숨겨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딱 봤잖아요. 생각해봐요. 그 당시 선녀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정말 기분 나빴겠죠. 이거 정말 큰일 났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이죠. 그렇죠? 반면에 나무꾼은 어떻겠어요? 플러스 2죠. 플러스라는 얘기는 감정이 플러스라는 얘기는 너무너무 기쁜 겁니다. 그렇죠? 정말 기쁜 거고 정말 끔찍한 이제 그런 상황으로 이제 설정을 한 겁니다. 자, 보시도록 하죠. 그러면 제가 이 경우를 따지면 어떤 함수가 나오나 보세요. ft라고 하는 것은 보십시오. 어떻게 놓기로 했었어요? 아까 ft를 제가 우리 교재 보면 A2를 사용했었죠. 그 다음에 교재대로 하겠습니다. 코사인 t, B2에 사인 t 이렇게 들어갔죠. 자, 그러면 이제 처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한번 보세요. 이 경우에는 t 이퀄 0입니다. 0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0을 집어넣으면 이쪽은 없어지고 A2가 남죠. 따라서 f의 0은 0을 집어넣으면 1이죠. 없어지죠. A2예요. 그럼 조건에서 뭐라 그랬나요? 2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결정된 거예요? 2가 결정된 겁니다. 그럼 여기서도 또 하나가 결정돼야 되겠죠. 여기서 뭐가 결정되나요? G라고 하는 함수 데리고 오면 여기다 쓸게요. GT는 나무꾼이 선녀가 갖고 있는 감정의 함수예요. 얘는 어떻게 놓기로 했냐요? A1의 코사인 T 플러스 뭐예요? B1의 사인 T 이렇게 놓기로 했었죠. 자, 주세요. 0을 집어넣으면은 어디가 없어지나요? 당연히 이게 없어지죠. 사인은 없어집니다. 0에서. 여기 남는 건 누가 남나요? A1이 남죠. 그렇죠? 그럼 A1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집어넣으면은 0이죠. 그게 A1이죠. A1은 원래 주어진 조건 얼마예요? 마이너스 3이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이쪽에다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1, A2가 결정됐어요. A1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A2는 얼마인가요? A2 어디 갔죠? 2죠. 그래서 이 녀석이 A1, A2가 결정됐어요. 그럼 여러분 B1, B2를 결정하려면 어떻게 되나요? B1, B2를 결정한다는 얘기는 이 뒤에 있기 때문에 뭘 갖고 하면 되겠어요? 이제 헤어지는 상황을 결정하면 되겠죠. 자, 헤어질 때를 한번 조건을 한번 보도록 하지요. 자, 이리 오시죠, 여러분. 지금 어느 상황이 된 거예요? 자, 이 정도입니다. 그렇죠? 10여 년 됐지요. 여기서 헤어지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감정이 이제 아마 이 정도 살았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는 사실 뭐 사랑이 서로 무르익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선녀 하나 안고 동화를 알지만 할 수 없이 선녀가 떠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서로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선녀는 이제 떠나는 거죠. 보죠, 봐요. 사랑하고 있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할 수 없이 헤어져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은 이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은 A1, A2 결정됐죠. 그러면 B1, B2 결정하는 걸 보시죠. 그럼 F부터 쓸까요? 여러분 FT는 아까 다시 한번 쓸게요. 여러분 FT는 이렇게 결정됐었죠. 아까 식을 그대로 쓰면 A2에다가 코사인 T 플러스 B2의 사인 T. 그렇죠? 다시 한번 쓸까요? 한꺼번에 써놓을게요. 이번에는요. 자, 선녀가 갖고 있는 거. 이거는 A1의 코사인 T에 B1의 사인 T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제 조건을 넣을게요. 요번엔 좀 빨리 할 수 있겠죠. 자,
2분의 9파이라고 하는 것은 2분의 9파이는 선생님이 이걸 한 10여 년 살았기 때문에 한 거죠. 정확히 하면 어떻게 돼요? 4파이 플러스 얼마예요? 2분의 파이니까 사인과 코사인에서는 이 4파이는 영향을 주질 않습니다. 아시죠? 이게 2분의 파이라든지 뭐 파이라든지 되면은 부호에 영향을 준다든지 사인은 코사인으로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뀐다든지 그런 거지만 4파이이기 때문에 전혀 영향을 안 주죠. 그렇죠? 부호에도 영향을 안 주고 사인 코사인도 바뀌지 않죠. 자, 그럼 보시죠. 그럼 2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면은 자, F에다 먼저 집어넣겠습니다. F의 2분의 파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필요 없는 거죠. 2분의 파이 값은 이 값은 어떻게 돼요? 코사인은 죽지요. 남는 건 1이죠. 그래서 B2가 돼요. 자, 나무꾼이 얼마나 저 선녀를 그 당시 사랑하고 있었어요? 오, 굉장히 많이 사랑하고 있었죠. 자, G를 주세요. G에다가 2분의 9파이를 집어넣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2분의 파이만 집어넣으면 되죠. 2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자, G에다가 2분의 파이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코사인은 죽고 사인만 남죠. 누구예요? B1이죠. 그때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었어요? 나무꾼을 이만큼 사랑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구한 겁니다. 그러면 아까 썼던 것처럼 제가 여기다가 다시 한번 누구를 구했나요? B1 얼마라고요? 2. B2 얼마라고요? 3.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상수를 구한 것입니다. 자, 논제가 뭐였었어요? 가정했죠. 자, 그럼 그 다음 문장 보시죠. 자, 조건을 이용해서 앞에 있는 두 함수를 구하여라. 그러면 여러분하고 저하고 뭘 구했어요? A1, A2, B1, B2 다 구했죠? 자, 그럼 두 함수 구합니다. 먼저 누구부터 쓸까요? 나무꾼이 갖고 있는 감정입니다. 선녀에 대한 감정을 이제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우리 식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A2서부터 나오죠. 그렇죠? 지금 A2니까는 2에다가 코사인 T. 그 다음에 플러스 B2입니다. 그렇죠? B2가 누구죠? 3의 사인 T. 이렇게 나오고요. 요번에는 선녀가 갖고 있는 걸 한번 보시죠. 선녀는 우리 노트에도 봤지만 그 A1 코사인 T, B1 사인 T죠. A1, 그러니까 마이너스 3 코사인 T.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누구죠? 더하기 A2죠. B1이죠. B1에 뭐가 되나요? 사인 T.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조건을 이용해 가지고 그렇죠? 조건을 이용해서 뭘 구하는 거예요? 함수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각각의 이 네 개의 상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수를 이제 구하는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진 것입니다. 잠깐 이제 정돈을 해 보도록 하지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것을 정돈을 하면 두 사람 사이의 감정을 함수로 나타냈지요. 그래서 여기가 나무꾼, 여기가 선녀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나무꾼이 시간 t에 갖고 있는 함수 ft, 선녀가 나무꾼에 대해서 갖고 있는 감정을 나타내는 함수 gt 이렇게 했던 거예요. 자, 이렇게 했을 적에 두 사람의 성격에 의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한 번 미분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마이너스 g가 되고, 이쪽은 어떻게 돼요? 이런 성격을 두 사람이 갖고 있었어요. 성격으로부터 어떤 관계가 나타났냐면은 성격으로부터 두 번 미분한 것은 마이너스가 튀어나오고 두 번 미분한 것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는 그런 겁니다. 이거는 두 사람 사이의 관계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것은 자기와 함수와 함수, F와 두 번 미분한 F와 F, 두 번 미분한 G와 G 사이에 이제 관계가 설정이 됐던 것입니다. 여기다가 지금 무엇을 했나요? 우리가 뭘 했냐면은 조건을 추가했죠. 그렇죠? 조건입니다.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두 경우죠. 처음 만났을 때 하고, 그 다음에 2분의 이제 9파이입니다만은 그때 이제 헤어질 적에 두 사람이 갖고 있었던 그 감정, 그렇죠? 얼마만큼 사랑했는지. 헤어질 적에는 둘 다 정말 많이 사랑했죠. 처음 만났을 적에는 나무꾼은 정말 좋았지만 선녀는 정말 싫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건을 줘가지고 우리는 이제 뭘 구했냐면은
그 상수를 구했죠. 그래서 상수 누구였어요? A1, A2, B1, B2 상수를 구했죠. 자, 이렇게 되면은 결국 뭘 구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함수를 이제 구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기호를 정확 쫓아서 해야 되니까 G1이라고 하는 것은 A1하고 이제 B1을 썼죠. 그렇죠? 그래서 A1, B1을 씁니다. 그럼 마이너스 3 코사인 T에 플러스 2의 사인 T. 이것이 이제 그 선녀가 갖고 있는 이제 감정 함수입니다. 그렇죠? 자, 마찬가지로 FT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제 여러분 노트에서 정확하죠. A2 코사인 그 다음에 B2 사인 이렇게 썼었죠. 그래서 A2 2 코사인 T 그 다음에 B2 사인 T 3 뭐예요? 3 사인 T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논제를 보고 다시 한번 보고 제가 이 자리에서 연속해서 한번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제 한번 보시죠. 우리가 구한 두 함수입니다. 누구예요? GT, 그렇죠? 그 다음에 FT, 이 녀석을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R 사인 이런 형태의 꼴로 나타내어 보자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교과서로 따지면 이제 미분과 적분에서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알고 있죠?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사인 알파 또 뭐예요? 코사인 베타 플러스죠. 코사인 알파 사인 뭐가 돼요? 베타.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입니다. 그래서 이 식을 사용해가지고 그렇죠. 여러분 당연히 이 식을 써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구했던 녀석을 지금 어떤 식으로 해요? 이런 꼴로 나타내어 보자 하는 것이 이제 논제 2의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럼 제가 아까 그 정리를 이쁘게 해놓은 거 있었죠? 거기서 아마 계산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이쪽으로 오시죠. 자, 여러분들하고 제가 여기서 직접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부터 해결을 할까요? 자, 여러분 이거를 뭐로 바꿔줘야 돼요? 원하는 것이 뭐죠? 이 형태를 뭘로 여기다 씁니다. R에다가 사인 어떤 형태예요? 예를 들어서 뭐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T 플러스 적당한 각도 이런 모양꼴로 이제 바꿔주려고 그래요. 자, 이거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은 자, 먼저 삼각형을 좀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이에요. 그리고 이 각도를 시타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이 법칙을 쓰려면 여기에는 뭐예요? 이게 코사인이 오니까 여기에는 누가 올 거예요? 사인이 올 것입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자, 여기가 사인이면 이 위치가 오는 게 여기가 누구예요? 여기는 코사인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C라고 쓸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인의 덧셈 정리 쓰면 어떻게 돼요? 사인, 코사인, 코사인, 사인 형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건 상당히 어떤 뜻을 의미하냐면은 기계적인 측면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인은 어디를 결정하는 거냐면 직각삼각형에서는 밑변을 결정합니다. 자, 코사인은 바뀌었어요. 코사인이 그러니까 사인이 결정하는 게 삼각형의 높이를 결정하고요. 아까 제가 잘못 말했죠. 여러분 금방 눈치챘죠? 그 다음에 코사인은 어디를 결정하냐면 삼각형의 밑변을 결정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거의 자동이에요. 자, 보세요. 그럼 이와 같은 직각삼각형에서는 여러분 이걸 크게 보세요. 이쪽에 대각선의 길이는 어떻게 되나요? 9에다가 4 하면 13이 되겠지요. 그렇죠. 13이 됩니다. 맞지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주어진 2는 4죠. 2는 4, 3, 3은 9, 따라서 13이 돼야 되겠죠. 맞지요? 그러면은 확인해 보면 대각선의 제곱은 13이죠. 이거의 제곱 해가지고 루트 13이 대각선의 길이가 나오죠. 자, 그러면 주어진 식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다가 13이라고 하는 것이 루트 13이 들어가면 이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루트 13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거기다가 2가 되고 얼마? 원래 있던 코사인 T 똑같은 겁니다. 밖으로 루트 13이 나갔으니까 분모에 들어가야 되겠죠. 루트 13이 들어가고 분자에는 3이 남고 원래 누가 있어요? 사인 T가 있습니다. 자, 이 모양은 어떤 모양입니까? 루트 13이 있고요.
자, 루트 13분의 2가 어떻게 돼요? 자, 사인이죠. 누구예요? 사인 시타. 원래 있었고요. 똑같이 루트 13분의 3. 그럼 얼마예요? 코사인이죠. 코사인 시타에 원래 사인 t가 있었죠. 이제 됐지요. 이 식은 어떻게 되나요? 루트 13이 되고 이거 어떻게 써야 되나요? 자,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죠. 어떻게 돼요? 사인 시타 플러스 t예요. 물론 t를 먼저 써도 되겠죠. t 플러스 시타가 됩니다. 단 이 경우에는 시타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그려놔도 되지만 여기다가 단, 그렇죠? 이걸 써줘야 되겠습니다. 탄젠트 시타는 뭐라고요? 이렇게 쓰는 것이 이제 정석입니다. 탄젠트 시타는 3분의 2가 된다. 이렇게 해줘야 돼. 이게 이제 특수각이 되면은 상관이 없겠죠. 뭐 4분의 파이라든지. 그러면은 여기다 직접 써주면 되지만은 이게 특수각이 아닌 경우에는 이와 같은 삼각형을 그리는 것은 너무 그럴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수학에서는 탄젠트 시타로서 이 삼각형을 대변을 합니다. 그래서 탄젠트 시타는 3분의 2 이렇게 쓰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뭐가 결정됐나요? 나무꾼이 갖고 있는 이제 감정이 결정됐죠. 됐죠? 감정함수 확실히 정했죠. 어떤 형식으로? 이런 형식으로. 자, 똑같이 어떻게 하나요? 또 마찬가지 방법으로 선녀가 갖고 있는 감정함수를 정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상당히 빨리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부호를 이제 처리하겠죠.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위치는 누가 와요? 사인이 와야 됩니다. 사인은 어떻다고요? 높이가 결정됩니다. 직각삼각형에서. 자, 이 위치는 누가 와야 되나요? 코사인이죠. 그렇죠. 코사인이죠. 그럼 코사인은 어디 위치를 결정한다 그랬죠? 밑변이죠. 그럼 여기가 2가 됩니다. 그러면 대각선의 길은 똑같이 뭐가 돼요? 루트 13이 될 거예요. 자, 이 각도는 아까는 시타를 썼으니까 이번에는 시타를 쓰면 안 되겠죠. 다른 각도를 쓰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마음껏 쓰세요. 뭐 델타를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이해하시죠? 시타는 아까 썼으니까는 또 쓸 필요가 없지요. 그렇죠? 또 쓰면 안 되겠지요, 여러분. 자, 이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나 또 보시죠. 자,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은 원래 이 함수는 여기서 이제 끝난 거니까요. 자, 누구로 끄집어내요? 루트 13으로 끄집어내겠습니다. 됐지요? 루트 13으로 끄집어냈어요. 그러면은 분모에 루트 13이더라고. 원래 있던 것이 이제 3입니다. 음수 처리 잘 해주시고요. 여기에 코사인 t가 있고, 됐지요? 플러스. 지금 루트 13이 나갔으니까는 루트 13으로 나눠주고 2가 있었고요. 사인 t가 있고 이렇게 됐던 겁니다. 한번 보시죠. 얘는 루트 13이 있고요. 자, 마이너스 조심하시고요. 자, 루트 13분의 3. 루트 13분의 3은 어떻게 되죠? 사인 델타 이렇게 들어가고 코사인 t 플러스 루트 13분의 2는 어떻게 되죠? 코사인 델타죠. 그렇죠? 코사인 델타의 사인 t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삼각함수의 이제 그 덧셈 정리해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게 음수가 하나 들어가겠죠? 누구겠어? 이것은 루트 13에다가 얘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잡혀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사인 여러분 알겠지만은 t 마이너스 시타가 되면은 t 마이너스 델타겠죠. 확인 한번 해봐요. 사인 t 여기 들어가는 거죠. 사인 t에 코사인입니다. 근데 코사인은 마이너스 잡아먹죠. 그 다음에 코사인 t의 사인입니다. 사인은 밖으로 나가죠.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은 식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선생님 확인해 볼게요. 물론 식은 뭐 이걸 밖으로 빼내도 됩니다만 마이너스를 밖으로 빼내면 여기 마이너스 붙고 플러스 되겠지만 뭐 밖으로 빼내지 않는 경우에는 이렇게 되고요. 빼내면은 밖으로 나가도 상관없어요. 마이너스 루트 3을 밖으로 빼내면 사인 뭐가 되죠? 이거는 뭐 마이너스 t에 플러스 델타 이런 상황이 돼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사인 t 그다음에 잠깐만 사인 t에다가 여기 이쪽으로 시작되죠. 사인 t에다가 이 녀석 하면 얼마예요? 코사인 델타. 코사인은 마이너스 아무 상관없습니다. 더하기 코사인 t에다가 사인인데 사인은 마이너스가 밖으로 나가죠.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이거 써주셔야 돼요. 이때 탄젠트 델타는 어떻게 된다고요? 2분의 3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한
FT, GT를 모양새를 이런 모양으로 썼고요. 이게 누구예요? 나무꾼. 그 다음에 선녀 어디 갔어요? 선녀 여기 있죠. 선녀는 이런 식으로 해서 선녀를 최종적으로 구한 것입니다. 정돈을 해볼까요? 지금까지 한 거를. 이제 감정이 있었고요. 두 사람 사이에 성격이 있었죠. 성격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미분, 1차 미분, 2차 미분 갔었죠. 그래서 이제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가 도입되면서 상수 A1, A2, B1, B2가 결정됐죠. 그렇죠? 근데 이 형태는 뭐예요? 삼각함수로 따지면 얼마 코사인, 얼마 사인 이런 형식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삼각함수의 이제 덧셈 정리를 알고 있습니다. 특히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사인, 코사인, 코사인, 사인 그 형태를 알고 있죠. 또 마찬가지로 한 번 또 못 썼어요. 나무꾼에서는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를 썼지만 선녀에서는 뭘 썼어요? 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썼죠. 그래서 그 부호 처리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결론을 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제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또 하나는 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가지고 했었죠. 그럼 자 여러분 이와 같이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를 쓰게 되면 장점이 뭐예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는 그래프를 그린다는 것입니다. 즉 이동이 일어나면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죠. 두 번째는 뭐예요? 최대 최소를 구할 수가 있죠. 그렇죠? 최대 최소를 삼각함수의 최대 최소를 아까 루트 13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t 플러스 시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는 t 마이너스 시타 그러면 뭐예요? x축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으로 평행 이동을 한다든지 또는 뭐예요? 오른쪽으로 평행을 이동한다든지 그래프를 그리는데 장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는 최종적으로 왜 필요해요? 그래프 및 최대 최소를 구하는데 너무너무 기묘하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자, 논제 2에서 마지막으로 한번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두 개의 함수를 찾았죠. 하나는 GT, 하나는 FT예요. 여러분, 제가 파란색하고 하얀색을 써서 여러분 금방 눈치채죠? 이 GT가 누구예요? 나무꾼이가 선녀가 갖고 있는 감정이죠. 맨 처음만 보고도 알지. 이거죠. 이게 GT죠. 그렇죠. 얼마나 미웠겠어요. T = 0일 때. 맨 처음에 봤을 때 엄청 미웠죠. 그렇죠. 자, 이 하얀 건 누구예요? 맨 처음에 봤을 때 어유 정말 좋았죠. 누구예요? 이 하얀 거는 FT가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알겠지만은 그 안에 보면은 뭐예요? 탄젠트 T 플러스 시타 또는 뭐예요? T 마이너스 시타 나가니까는 주기는 어떻게 돼요? 둘 다 2파이입니다. 둘 다 2파이죠. 그렇죠? 자, 최고일 때 값은 어떻게 돼요? 아까 루트 13 그리고 사인 얼마 GT도 마찬가지죠. 루트 13 사인 얼마죠. 그럼 여기가 얼마라는 뜻이에요? 여기가 루트 13. 여기가 얼마예요? 이쪽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루트 13입니다. 그래서 둘 다 이만큼 사랑할 때는 이만큼 사랑하기도 하고요. 미워할 때는요. 이만큼 미워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인 전형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하는 이와 같은 모양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주기 금방 구할 수가 있죠. 또 최대값, 최소값 구할 수가 있고요. 그래프의 개형까지도 그릴 수가 있고 이게 이제 여러분 그 그래프의 개형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래프의 개형은 이제 x축을 얼마만큼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정돈을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하고 여러분들한테 그 추가적인 내용을 좀 더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의 핵심은 1차 미분, 2차 미분 누구에 대한 거예요? 삼각함수에 대한 사인, 코사인에 대한 1차 미분, 2차 미분에 대한 것이고요. 그 모양을 여러분들이 교과서 미분과 적분에서 잘 배운 또는 그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죠. 그거로 표현을 했어요. 그럼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를 표현하고 나면은 어떤 장점이 있었나요? 주어진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주기, 그 다음에 그래프의 개형을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오늘 9강에서 한 내용의 핵심 그 내용입니다. 핵심 주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하셨어요. 참고적으로 제가 이제 몇 가지를 추가로 말씀드릴 테니까는 오늘 내용을 복습하시면서 제가 참고로 드릴 말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제가 추구했던 것은 두 사람이죠. 한 사람은 선녀고요. 또 한 사람은 나무꾼입니다. 그러면 선녀와 나무꾼은 사실은 제가 왜 도입을 했을까요? 이 도입한 제 의도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선녀와 나무꾼을 도입한 의도가 있어요. 뭘 도입한 의도가 뭔지 보세요. 선녀가 의미하는 것은 여러분 느끼겠지만 무한을 뜻합니다. 무한을 뜻해요. 나무꾼은 뭐겠어요? 상대적으로 유한이겠죠. 그렇죠? 나무꾼은 유한입니다. 유한무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제 함수의 극한에서 이제 주로 많이 쓰겠지만 사실은 어디에도 숨어 있냐면 무한을 대변하는 것이 수로 따지면 무리수입니다. 무리수가 이제 무한을 뜻해요. 상대적으로 유한은 뭘 뜻할까요? 아시죠? 그래서 유리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무꾼은 사실은 수로 말하면 유리수이고 선녀는 수로 말하면 뭐예요? 무리수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뜻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참값에 대해서 알 수가 있겠죠. 참값이고 그런 뜻에서 나무꾼은 제가 뭐로 쓰는 거예요? 근사값으로 이제 사실은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즉 나무꾼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어떤 뜻이에요? 유한, 집합적으로 유한, 수에서는 유리수, 그 다음에 근사값을 뜻하고요. 상대적으로 선녀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한, 그 다음에 무리수, 그 다음에 참값이겠죠. 그래서 구체적인 숫자를 굳이 집어넣는다면 루트 2가 사실은 선녀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녀를 볼 때 어떻게 봐야 돼요? 보통 이런 말을 쓰죠. 우리 동네에는 선녀처럼 이쁜 여학생이 있다.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선녀처럼입니다. 선녀처럼 이쁜이죠. 처럼이 뭐예요? 근사값이죠. 그러면 이걸 뭐로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414 정도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오늘 공부한 내용에 선녀와 나무꾼을 제가 도입을 했지만 기본적인 발상은 바로 개념이라고 여기다 써놓을게요. 기본 개념을 여기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습하실 적에 이 표를 여러분들이 꼭 참고를 하세요.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선녀하고 나무꾼이 감정의 그런 교류, 변화가 있겠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면 선녀면은 뭐 화도 안 내고 그럴 것 같죠? 근데 아까 그래프 보셨지만 어떻게 돼요? 선녀도 화 낼 때는 냅니다. 그렇죠? 나무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좋을지 몰라도 언제는 선녀에 대해서 뭐 싫은 감정을 갖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이런 일이 벌어지죠.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2분의 9파이에서 이제 선녀가 하늘나라로 올라갑니다만 그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제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 두 가지만 한번 예를 들게요. 두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이제 그 자식을 낳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딸을 낳습니다. 딸 하나만 낳아요. 딸 하나만 낳는데 이름이 경아예요. 자, 경아가 이제 중학교를 다닙니다. 중학교를 다니는데 중학교에 가가지고 뭘 배우고 왔냐면 중학교에 가가지고 이제 삼각함수의 성질을 배우고 옵니다. 뭘 배웠냐면 이걸 배웠어요. 학교에 선생님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뭐라 그랬냐면 이변의 길이를 A, 이변의 길이 B, 이변을 C라면 뭘 배웠냐면 두 변의 합은 나머지 한 변의 길이보다도 크다를 배우고 왔어요. 같을 수는 없지요. 그렇죠? 이걸 배운 겁니다. 그걸 배워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이제 오늘 배운 거를 자랑을 했어요. 엄마, 아빠. 오늘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삼각형이 있으면 삼각형의 두 변의 길이는 나머지 한 변보다 항상 길대요. 이제 이거를 이제 자랑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나무꾼이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나무꾼은 당연하죠. 왜 그래요? 나무꾼은 학교를 다닌 적이 없어요. 그러나 많은 걸 봤습니다. 뭘 봤냐면 나무 할 때, 산속에서 나무 할 때. 여기 누가 있었냐면 호랑이가 있어요. 여기 누가 있냐면 토끼가 있어요. 호랑이가 토끼 잡는 거 많이 봤거든. 어떻게 잡아요? 직선으로 달려가서 잡습니다. 얘 잡으러 갈 때 이렇게 다른 데 들렀다가 가는 거를 못 봤거든요. 아주 최단 거리로 잡아서 봐요. 그 말은 뭐예요? 호랑이는 두 변의 길이는 나머지 한 변보다 길기 때문에 뭘 택한 거예요? 이 경로를 택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아빠는 경아야 당연한 거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엄마는요.
자, 선녀는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하고 있냐면요. 선녀는 이 삼각형을 하늘나라에서 어떻게 배웠는지 아세요? 이걸 접어요. 접으면 이렇게 내려오겠죠.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러면 두 변의 길이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모양새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M자 모양. 이 길이를 합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원래 두 변의 길이는 이 길이하고 똑같죠. 또 접어요. 그럼 요거 접은 건 지울게요. 또 접으면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접어 들어가죠. 이렇게 접어 들어가면 제가 노란 거 쓸게요. 뭐하고 같아요? 이 노란 길이하고 어떻게 돼요? 똑같죠. 자, 선녀는 어디서 살았어요? 여기서 살았죠. 그렇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무 한 번 접어봐요. 이 무 한 번 접으면 어떻게 돼요? 접은 길이가 AB가 뭐가 돼? 이게 되죠. 이 빨간 게 AB거든요. 그럼 AB가 되고, 그럼 밑에 있는 건 얼마가 C가 되죠. 그래서 삼각형의 두 변의 길이는 맨 밑에 있는 밑변의 길이하고 똑같아요. 그럼 보세요. 두 사람 사이에는 사실은 굉장히 큰 갭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사실은 별로 기분은 안 좋지만은 상황이 또 선녀 입장에서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특히 여름이라든지 겨울에 이제 휴가를 가지 않습니까? 특히 어떻게 돼요? 8월 초에는 어떻게 돼요? 8월 초나 12월 이때 연말 되면은 예를 들어서 제주도를 간다 그러면 호텔을 예약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때는 벌써 뭐 방 다 차잖아요. 자, 그래서 놀러 갈 때입니다. 두 번째 이제 사건이 벌어져요. 가족들이 놀러 가려고 이제 하니까 호텔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무꾼은 어떻게 했냐면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제 호텔을 예약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약. 그래서 이제 나무꾼이 제주도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호텔을 해갖고 이제 예약을 하는 거를 누가 봤냐면 이제 선녀가 본 거예요. 자, 보세요. 선녀 입장에서는 예약이 필요가 없어요. 자, 선녀 입장을. 자, 선녀는 하늘나라에 살 적에 휴가를 어떻게 갔나 보세요. 선녀는 하늘나라에 있을 적에 예약이 필요 없어요. 왜 그래요? 가족들이 이제 호텔에 도착을 해요. 엄마, 아빠, 그 다음에 딸, 경아 해서 가족들이 호텔에 도착하면 간단합니다. 1호실에 있는 손님은 어디로 옮겨요? 2호실로 옮겨요. 그럼 2호실에 있는 손님은 어떻게 해요? 3호실로 옮겨요. 3호실로. 3호실에 있는 손님은요. 4호실로 옮겨요. 4호실로. 계속 옮깁니다. 그럼 어디가 비어요? 1호실이 비죠. 1호실이 비죠. 그러면 1호실에 누가 들어가요? 이 가족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떤 의미를 갖냐면은 예약이라고 하는 것은 선녀가 사는 하늘나라에서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녀가 살던 하늘나라에는 거기도 국어사전처럼 사전이 있겠죠. 그 사전에는 예약이란 단어가 자체가 없습니다. 그럼 봐봐요. 그러면 이와 같이 조그만 일이지만 두 사람 사이에 갭이 있습니다. 분명히 두 사람 사이에 갭이 있죠. 틈이 있는 거예요. 이 틈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막 좋아하게도 되고 싫어하게도 되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선녀는 어떻게 돼요? 나무꾼에 대해서 정말 싫어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무꾼의 성질은 뭐예요? 선녀가 자기 싫어하면 몸이 단단했죠. 그러면 또 선녀한테 막 아부하는 거예요. 뭐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것입니다. 또 나무꾼 입장에서 보면 너무 자기를 무시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무시하죠. 그러면 나무꾼은 선녀를 싫어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선녀도 역시 또 감정의 변화가 생기고 뭐 이런 관계가 생기는 거를 제가 설정을 한 겁니다. 이거는 어떤 일이 해석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복습할 때 유한과 무한 또는 유리수와 무리수 사이에 어떤 갭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는 사실은 선녀와 나무꾼이지만은 핵심은 뭐예요? 무엇입니까? 핵심은 유한과 무한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두 개념을 같이 한번 놓고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습 많이 복습하시면서 오늘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오늘 내용을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